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북 영덕 산불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사흘 동안 많은 헬기를 비롯해 진화 인력들이 총동원됐는데요. 산림당국은 남아있는 불씨 탐지와 함께 뒷불 정리에 나섰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진화 작업이 쉽지 않았죠. 요즘 같은 때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산 전체에 하얀 연기가 자욱합니다. 헬기들이 쉴 새 없이 날아다니며 물을 뿌립니다. 지난 15일 새벽 처음 시작된 경북 영덕의 산불. 저녁까지 진행된 진화 작업에 불길을 잡았지만 밤사이 다시 불씨가 살아나 16일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산불 3단계가 발령되며 이틀 동안 대대적인 진화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강한 바람에 산불이 번지며 산림 피해 추정 면적만 400만 제곱미터, 축구장 500개 규모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 대구와 경북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데다 강한 바람이 겹치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주는 위험성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토양과 수목의 가지가 수분 함량이 적고 이 메마를 뿐만 아니라 잦은 바람과 강풍의 영향에 의해 한번 발화한 산불은 초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에 대형 산불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시기에 어떤 산불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야외 활동이 늘고 농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요즘이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산 인근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또 산불은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면 가족, 이웃과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간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산불이 게릴라식으로 넘나들면서 확산이 되면서 직접적으로 화상을 입는다거나 이런 경우까지 발생될 수 있는. 최근 3년 동안 경북 지역에서는 축구장 3,000개 이상의 산림이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7일까지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37건에 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산불, 강풍의 불길이 확산되며 진화에 애를 먹었는데요.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잠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농업용 반사필름이 날아가 전신주에 닿으며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건조한 겨울에는 작은 불씨로도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산림청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80%가 겨울과 봄철에 일어났습니다. 현재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순간순간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기 때문에 불씨 관리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등산 중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나 산림청으로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때 산악 위치 표시판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 4,199명, 경북 2,901명입니다. 대구는 이틀 연속 4,000명대를 넘기며 또다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고위험 감염 취약시설 신규 집단 감염으로 북구 요양시설과 동구 요양시설에서 각각 14명, 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북에서는 구미 587명, 포항 476명, 경산 451명, 경주 251명 등 23개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대구가 17,863명, 경북 1,591명, 위중증 환자는 대구 97명, 경북 39명입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새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교육부는 학교 정상 등교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고 여러 시민들도 우려를 포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정상적인 수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1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 정상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선제검사를 통해 수요일과 일요일에 자가검진 키트 음성이 나오면 등교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일선교육청도 정상 등교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확진자 폭증 상황에 정상 등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지금 3월 달에
갔을 때 자가 진단 키트만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그 정확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코로나에 확진이 된다면 그 책임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한테 온전히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 안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약하잖아. 그래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우선에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럼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선 사람이 안전해야 되니까 가게는 또 가게들에도 그거를 저는 일단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조금 추이를 지켜보는 추세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조금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 그때 봐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학생은 정상 등교를 했을 경우 학교가 지는 부담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학교에 되게 무거운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에서부터 저는 솔직히 별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움이 되게 많이 초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 현재 다른 활동들은 다 하면서 학교만 안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비대면 수업을 할 때 발생한 학습 공백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학교를 안 가더라도 학원은 또 가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자유롭게 애들끼리 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들 컨트롤을 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 방송으로서 공부를 하니까 제대로 집에서 우리 손자들도 보니까 잘 안 된다 하더라고 보니까 원격 수업을 하니까 학교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실외 활동을 늘리고 또 바깥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등교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현장의 철저한 방역 체계 안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어차피 코로나는 대부분이 식당 이런 데에서 놀러 다니면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학교 등교해서 철저히 방역 지키면은 오히려 학생들의 수업에 있어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개학까지 2주 남짓 남은 시점, 3월 중순쯤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모두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경북에서 코로나 대응 인력과 의료진들의 지친 마음을 채워줄 이동 지원 차량, 이른바 비타버스가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45인승 버스를 개조한 비타버스는 의료진들이 잠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다과방과 전문 물리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충전방, 개인별 마음 건강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방 등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비타버스는 올 상반기 각 시군 보건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27곳을 2차례씩 방문하며 이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의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는 17일 김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의축협 조합원들이 통합신공항 유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당연직 이사장으로 있는 군의군 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 예금을 중도 해지해 2,500만 원 상당의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네,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